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신차, 바로 풀체인지된 신형 쏘나타입니다. 신형 쏘나타는 LF 쏘나타 뉴 라이즈를 거쳐 완벽하게 바뀌었는데요. 디자인이 이번에 새롭게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먼저 공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신형 쏘나타 내외부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 디자인을 처음 보고 느낀 건 조금 당황했어요. 일단 쏘나타가 굉장히 정말로 젊어졌고 이전에 비해서 NF나 YF 때부터 좀 젊어진 것 같아요. 제가 첫 차로 YF 쏘나타를 탔었는데 그때부터 조금 쏘나타의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쏘나타도 굉장히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전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을 글자로 적어 놨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파워돔 형태의 보닛입니다. 보닛에 이렇게 보게 되면 줄이 지금 그림에는 세 줄로 보이지만 아마 정면에서 보면 양쪽 끝에 두 줄 그리고 중앙에 두 줄, 주로 고성능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파워돔 형태의 보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볼륨감 넘치는 보닛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안에 있는 LED 헤드램프가 3구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총 3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진으로 봤을 때 도드라지는 부분이고요. 물론 고사양 옵션을 적용해야만 아마 3구 LED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면 에어 인테이크 흡입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뚫려 있는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만 되어 있는지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마 지금까지 이게 뚫려 있는 부분은 일반 고성능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 차량에서는 이게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에어 인테이크 그릴이 정말 뚫려 있는지는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면 이렇게 일자로 크롬 디자인이 쭉 직선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넓고 낮은 느낌과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휠 디자인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스포티하게 적용이 되었고 이 첫 번째 메인 사진에서 본 휠은 그 BMW i8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이번 휠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게 되면 두껍게 캐릭터 라인이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캐릭터 라인은 이렇게 헤드램프를 쭉 따라서 일자로 이어지는 이제 G90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쭉 따라서 캐릭터 라인이 형성이 하나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도 캐릭터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도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사이드 스커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도 굉장히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A 필러에서 B 필러를 거쳐 C 필러로 이렇게 떨어진 라인이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페형 라인은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쏘나타도 쿠페형 라인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비율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군데군데 디테일도 살아있고 파워돔 보닛의 형태나 아니면 이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들어갔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볼륨감 있고 조금 차가 전체적으로 되게 단단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이 사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이제 이전 모델이었던 LF 쏘나타 뉴 라이즈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 자체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뉴 라이즈 자체가 굉장히 좀 끌리는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스포티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정적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넣어놔서 이제 앞에 있는 헤드램프 밑에 안개등도 그렇고 굉장히 좀 조잡스럽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많이 정돈되고 멀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딱 이 색상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폭스바겐 아테온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테온과도 한번 사진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색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 자체는 비슷한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둘 다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A 필러와 B 필러, C 필러의 라인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아테온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라페스타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라페스타라는 모델도 여기 노란색 컬러를 입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라페스타 차량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페스타처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라페스타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라페스타도 지금 보게 되면 보닛에 이렇게 네 줄로 약간의 파워돔 형태의 보닛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조금 더 잘 정돈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근데 전반적인 실루엣 자체는 굉장히 라페스타와 비슷한 느낌, 유사한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요즘 이 노란색 컬러를 굉장히 미는 것 같아요. 라페스타도 그렇고 요 신형 소나타도 그렇고. 근데 첫 번째 사진에서 미루어 보다시피 요 밝은색 컬러보다는 이번 신형 소나타는 어두운 색 컬러가 확실히 조금 더 매력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후면부입니다. 공개된 후면부 사진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테일램프겠죠.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테일램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정말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어색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디자인이지? 약간 볼보의 S90 같기도 하고요. 조금 너무도 혁신적이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일단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윗부분에 이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도트가 솟아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디자인적으로 그냥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은 한번 직접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걸 왜 넣어놨는지 한번 직접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선형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서 봤을 때도 G90도 그렇지만 이제 넓고 낮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뒤에서 봤을 때도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테일램프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 엠블럼은 이렇게 레터링으로 널찍하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그렇지만 요즘 약간 현대가 이런 레터링 타입을 미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와도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제네시스만의 차별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번호판 위치는 범퍼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의 위치나 트렁크 열림 버튼은 아마 이전에 뉴라이즈도 그랬다시피 현대자동차 엠블럼 위쪽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방 카메라의 위치는 저 번호판 위쪽에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부 실내 인테리어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느낌은 괜찮은데 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약간 눈에 거슬리는 건 역시나 핸들 디자인입니다. 그 외관은 정말 스포티하게 만들어 놓고 이 내부에 가장 눈에 띄는 이 핸들 디자인이 왜 이렇게 포스포크 핸들로 디자인했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에요. 전혀 스포티하지도 않고 조금 멋스러운 느낌도 없는 이 포스포크 핸들을 왜 적용했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기를 보게 되면 이제 펠리세이드나 넥소에서 볼 수 있었던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버로 된 변속기는 아니고요. 버튼으로 사용하는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실내는 되게 정갈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뭐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딱 봐서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이제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약간 벤츠의 부메스터 사운드처럼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운드가 적용될지는 아무래도 뭐 크렐이나 뭐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있는 하만카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하만카돈보다는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자체는 뭐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어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핸들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올드하다. 외관에 비해서 내부 핸들 디자인이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신형 소나타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가격 같은 부분은 기본 모델은 2,346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고 사양인 인스퍼레이션은 3,289만원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넣으면 거의 한 3,700만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소나타가 정말 그랜저 가격을 뛰어넘는 거의 4천만 원대에 상응하는 그런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물론 풀옵션 넣으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멋있게 타고 싶은 분들은 3천만 원 후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런 휠도 넣고 뭐 3구짜리 LED 헤드램프도 넣고 옵션도 짱짱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초로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빌트인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요즘 거의 필수품이잖아요. 거의 이제 출고하고
달고 뭐 사제 업체에서 달거나 요즘은 뭐 제조사 순정 블랙박스도 많은데 풀체인지 신형 소나타에는 이제 아예 순정으로 내부에 장착돼서 블랙박스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배선 작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옵션으로 추가를 하면 아예 순정으로 적용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뒤 2채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형 소나타 빌트인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블랙박스를 추가적으로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초로 적용된 부분은 디지털 키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키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마트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뭐 소카나 그린카 이런 공유 자동차 사용하듯이 휴대폰 통해서 이제 차 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무슨 카드키를 등록을 하면 카드키로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커넥티드 서비스의 일환으로 차가 일정 범위를 지나가면 뭐 휴대폰 문자로도 오고 내 차 정보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최신의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도 굉장히 사용해보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최신의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디자인적으로도 원래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처음 보면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YF 소나타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런 YF 소나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던 오너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번 소나타도 뭐 사진으로 봤을 땐 뒷모습이 조금 별로인 것 같긴 한데 실물로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원래 신차는 계속해서 보면 또 눈에 익고 그러면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현재 SUV가 굉장히 대세인 추세이기 때문에 소나타의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소나타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디자인 리뷰를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는 대로 더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